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주제는 바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이 속편히 사는 법입니다. 이를 위해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옛날 한 마을에 너무 생각이 많아 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 철학자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별 볼 일 없이 강가에 앉아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철학자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나요? 철학자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들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문제입니다. 이처럼 생각이 많고 예민한 것은 자신만의 특별한 세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특별한 세계는 때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는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운 바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세계를 함께 탐험하며 그 안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요? 바람이 부는 작은 마을에 지혜의 나무라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 아래에서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예민함이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예민함은 나약함의 상징이야 라고 한 사람이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 그것은 섬세함의 상징이지 라고 반박했습니다. 토론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이때 지혜의 나무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듯 그 잎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지고 그 나무의 깊은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민함은 선물이다. 지혜의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깊게 느끼게 해주며 미세한 디테일에 주목하게 만든다. 예민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한다. 마을 사람들은 지혜의 나무의 말에 깊은 고찰을 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예민함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민함이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독특한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예민함을 존중하게 되었고 그것을 활용하여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민함이라는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지지하며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때 서쪽 마을에 똑똑이라 불리는 지니어스 철학자 하루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항상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예민함은 벌써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이 미니가 하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왜 항상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그런 아이의 질문에 하루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뇌과학적 접근에서 우리의 뇌는 그릇처럼 생각을 담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그릇은 크고 어떤 사람들의 그릇은 작죠. 나의 그릇은 좀 큰 편이라 많은 생각을 담게 되는 거죠. 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그릇을 가졌을까요? 하루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스스로 찾아보아야 해. 하지만 환경적 요인도 중요해. 마을에서 자라면서 네가 겪은 경험들,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의 그릇을 채우는 물방울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루는 덧붙였습니다. 물론 개인적 경험도 중요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 미니가 궁금해하자 하루는 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민함에 대해서도 알고 싶니? 나의 예민함은 생물학적 기반에 근거해. 우리의 세포나 유전자가 우리의 성격을 결정하기도 해. 그리고 사회적 요인도 중요해. 사회에서 어떤 행동이나 반응이 예민하다고 여겨지는지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야.
마지막으로 성격 유형에 따라서도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성격 테스트를 해보면 내 성격 유형을 알 수 있어. 민희는 눈을 반짝이며 하루에게 감사했습니다. 감사해요, 하루. 이제 나도 나만의 그릇을 찾아볼게요. 그렇게 민희는 하루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만의 생각과 예민함에 대해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시기 시절을 알면 승리할 것이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위대한 사람은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 길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거나 할 수 없다고 믿든 그대는 옳다. 시련은 사람을 부서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강하게 만든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는 모든 것의 핵심이다. 두 번째로 동쪽의 작은 마을에 선물 상자라는 별명을 가진 천재 화가 루나가 살았습니다. 루나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은 항상 뭔가를 숨기고 있었죠. 마치 그림 속에는 루나만의 비밀스러운 세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루나의 옛 친구 제이가 마을에 방문했습니다. 제이는 루나의 작업실을 방문하며 그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감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림들을 볼수록 제이는 루나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슬픈 그림만 그렸어? 넌 예민함과 깊은 생각의 소유자인데 그건 너만의 특별한 선물이야. 루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런 장점을 알고 있어. 하지만 내 감정과 생각이 너무나도 복잡해서 자주 나를 비난하게 돼. 제이는 루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루나야, 네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바로 너의 선물이야.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순간 너의 그림은 세상에 빛나게 될 거야. 루나는 눈물을 흘리며 제이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자신의 예민함과 깊은 생각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그림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야기 속의 루나는 자신의 깊은 감정과 생각을 스스로 비난하며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시각과 인식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만의 특별한 능력으로 세상을 밝게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알 때 비로소 지혜로워진다. 험한 고비를 넘기 위해선 진정한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내 안에 있는 무한한 힘을 믿어라. 참된 지식은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모든 성장은 자신과의 대화에서 시작된다.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신을 아는 것은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당신이 바라보는 방식이 당신의 세계를 결정한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인생의 롱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로맨스이다. 세 번째로 한때 높은 산 중턱에 산의 현자로 불리는 도사 휘린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그중 가장 특별했던 사람은 항상 생각에 빠져 스트레스를 받는 젊은이 채원이었습니다. 채원은 도사에게 스트레스와 감정의 폭풍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휘린 도사는 채원에게 세 가지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휘린 도사는 조용한 연못가로 채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물결이 일면 연못의 물은 흐릿해져. 마찬가지로 마음의 평정을 잃으면 생각도 흐려진다며 명상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채원은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휘린 도사는 채원에게 화가 났을 때나 슬펐을 때 도구로서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권했습니다. 채원은 그림 그리기를 통해 감정을 발산하며 노래를 부를 때는 기쁨과 슬픔 모두를 표현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휘린 도사는 채원에게 작은 노트와 펜을 주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 그것을 일기로 적어보거나 마인드맵을 그려 생각의 구조를 만들어 보아라. 채원은 그 조언대로 일기를 적으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채원은 휘린 도사가 가르쳐준 3가지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와 감정을 관리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더욱 행복한 일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폭풍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 바람은 곧 잠잠해진다. 정신의 평화는 외부에서 찾을 수 없다. 그것은 내 안에 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반응은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생각은 말보다 강력하다. 생각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명상은 마음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분이다.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다. 평화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는 잠시의 행복보다 더 귀중하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세계를 만든다. 자신을 아는 것은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4번째로 서쪽 마을에 은은한 마음이라는 별명을 가진 리나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타인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때론 그 말에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리나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대인 관계의 소통과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단단한 벽이라는 별명의 미로라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잘 표현하는 데는 능숙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대조적인 특성 덕분에 서로를 보완해 나갔습니다. 리나는 미로에게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단한 벽처럼 타인의 말을 통과시키되 그것이 너의 내면까지 침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 라며 리나는 그녀의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반면 미로는 리나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 라며 미로는 그의 통찰력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서로의 힘을 합쳐 마을 사람들에게 소통의 중요성과 경계 설정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더욱 화목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인 관계에서의 소통과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로 다른 두 인물을 통해 그 방법과 효과를 보여줍니다. 마음의 물결을 가라앉히면 세상과의 소통도 명확해진다. 대화는 마음을 열고 이해는 관계를 깊게 한다. 내 마음의 경계를 알면 타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의 표면을 넘어 마음과 마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되 그것이 당신의 길을 방해하게 두지 마라. 소통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교환을 의미한다.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알면 타인과의 관계도 명확해진다. 누군가와 소통하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야 한다. 관계의 깊이는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지에 달려있다. 진정한 경계는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면서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다. 5번째로 세상에는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소리 잡는 벌레라는 별명을 가진 서린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미세한 소리나 변화를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특성 때문에 자주 힘들어하고 상처받기도 했지만 서린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예민함을 큰 장점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소리를 잘 캐치하고 그것을 멋진 음악으로 만드는 소리 마법사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서린은
그의 예민한 귀를 활용하여 마을의 각종 소리를 수집하고 그것을 이용해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민감함을 취미로도 활용하였습니다. 그는 자연의 소리를 따라 여행을 다니며 그것을 녹음하고 그 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서리는 그의 민감한 감각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에서 큰 장점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디테일을 캐치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서리는 예민함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의 민감함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운 음악과 예술을 선사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소리의 마법사로 추앙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민함의 장점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화적인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함 속에 큰 깊이가 있다. 창조는 민감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예술가는 세세한 것까지 민감하게 느낀다. 미세한 것들의 중첩은 위대한 것을 만든다. 심장의 민감함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끼게 한다. 민감함은 강함의 다른 이름이다. 누구보다 민감하게 느끼는 자가 참된 예술의 길을 찾는다. 세상의 작은 디테일을 주목하는 것은 큰 창조의 시작이다. 민감성은 깊은 이해와 연민을 가져온다. 미세한 물결도 결국 큰 파도를 만든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이 속편히 사는 법. 바람에 떠도는 생각의 날에 예민한 마음, 세상의 작은 파도에 흔들려. 그러나 그 깊이 속 보이지 않는 힘 찾아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뇌의 깊은 곳, 환경의 미세한 바람에 마음의 민감함이 흔들리는 이유를 찾아 지혜의 나무 아래 조언을 얻으며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포용하는 법 배우리. 스트레스의 파도를 넘어 명상과 요가로 마음의 평정을 찾아 친구와 이야기하며 경계를 그리고 대화의 기술로 마음의 문을 열리. 창의력의 불꽃, 섬세한 감정의 힘으로 직업과 취미에서 빛나는 별이 되어 예민함의 선물, 이 세상에 기여하며 속편한 마음으로 삶의 무대를 밟으리. 이렇게 세상의 모든 작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빛나는 별이 되어 예민함의 힘으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간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주제는 바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이 속편히 사는 법입니다. 이를 위해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옛날 한 마을에 너무 생각이 많아 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 철학자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별 볼 일 없이 강가에 앉아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철학자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나요? 철학자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들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문제입니다. 이처럼 생각이 많고 예민한 것은 자신만의 특별한 세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특별한 세계는 때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는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운 바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세계를 함께 탐험하며 그 안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요? 바람이 부는 작은 마을에 지혜의 나무라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 아래에서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예민함이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예민함은 나약함의 상징이야 라고 한 사람이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
그것은 섬세함의 상징이지. 라고 반박했습니다. 토론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이때 지혜의 나무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듯 그 잎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지고 그 나무의 깊은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민함은 선물이다. 지혜의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깊게 느끼게 해주며 미세한 디테일에 주목하게 만든다. 예민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한다. 마을 사람들은 지혜의 나무의 말에 깊은 고찰을 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예민함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민함이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독특한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예민함을 존중하게 되었고 그것을 활용하여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민함이라는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지지하며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때 서쪽 마을에 똑똑이라 불리는 지니어스 철학자 하루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항상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예민함은 벌써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이 미니가 하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왜 항상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그런 아이의 질문에 하루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뇌과학적 접근에서 우리의 뇌는 그릇처럼 생각을 담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그릇은 크고 어떤 사람들의 그릇은 작죠. 나의 그릇은 좀 큰 편이라 많은 생각을 담게 되는 거죠. 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그릇을 가졌을까요? 하루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스스로 찾아보아야 해. 하지만 환경적 요인도 중요해. 마을에서 자라면서 네가 겪은 경험들,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의 그릇을 채우는 물방울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루는 덧붙였습니다. 물론 개인적 경험도 중요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 미니가 궁금해하자 하루는 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민함에 대해서도 알고 싶니? 나의 예민함은 생물학적 기반에 근거해. 우리의 세포나 유전자가 우리의 성격을 결정하기도 해. 그리고 사회적 요인도 중요해. 사회에서 어떤 행동이나 반응이 예민하다고 여겨지는지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야. 마지막으로 성격 유형에 따라서도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성격 테스트를 해보면 내 성격 유형을 알 수 있어. 미니는 눈을 반짝이며 하루에게 감사했습니다. 감사해요, 하루. 이제 나도 나만의 그릇을 찾아볼게요. 그렇게 미니는 하루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만의 생각과 예민함에 대해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시기 시절을 알면 승리할 것이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위대한 사람은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 길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거나 할 수 없다고 믿든 그대는 옳다. 시련은 사람을 부서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강하게 만든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는 모든 것의 핵심이다. 두 번째로 동쪽의 작은 마을에 선물 상자라는 별명을 가진 천재 화가 루나가 살았습니다. 루나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은 항상 뭔가를 숨기고 있었죠. 마치 그림 속에는 루나만의 비밀스러운 세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루나의 옛 친구 제이가 마을에 방문했습니다. 제이는 루나의 작업실을 방문하며 그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감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림들을 볼수록
제이는 루나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슬픈 그림만 그렸어? 넌 예민함과 깊은 생각의 소유자인데 그건 너만의 특별한 선물이야. 루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런 장점을 알고 있어. 하지만 내 감정과 생각이 너무나도 복잡해서 자주 나를 비난하게 돼. 제이는 루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루나야, 네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바로 너의 선물이야.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순간 너의 그림은 세상에 빛나게 될 거야. 루나는 눈물을 흘리며 제이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자신의 예민함과 깊은 생각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그림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야기 속의 루나는 자신의 깊은 감정과 생각을 스스로 비난하며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시각과 인식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만의 특별한 능력으로 세상을 밝게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알 때 비로소 지혜로워진다. 험한 고비를 넘기 위해선 진정한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내 안에 있는 무한한 힘을 믿어라. 참된 지식은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모든 성장은 자신과의 대화에서 시작된다.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신을 아는 것은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당신이 바라보는 방식이 당신의 세계를 결정한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인생의 롱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로맨스이다. 세 번째로 한때 높은 산 중턱에 산의 현자로 불리는 도사 휘린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그중 가장 특별했던 사람은 항상 생각에 빠져 스트레스를 받는 젊은이 채원이었습니다. 채원은 도사에게 스트레스와 감정의 폭풍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휘린 도사는 채원에게 세 가지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휘린 도사는 조용한 연못가로 채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물결이 일면 연못의 물은 흐릿해져. 마찬가지로 마음의 평정을 잃으면 생각도 흐려진다며 명상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채원은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휘린 도사는 채원에게 화가 났을 때나 슬펐을 때 도구로서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권했습니다. 채원은 그림 그리기를 통해 감정을 발산하며 노래를 부를 때는 기쁨과 슬픔 모두를 표현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휘린 도사는 채원에게 작은 노트와 펜을 주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 그것을 일기로 적어보거나 마인드맵을 그려 생각의 구조를 만들어 보아라. 채원은 그 조언대로 일기를 적으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채원은 휘린 도사가 가르쳐준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와 감정을 관리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더욱 행복한 일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폭풍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 바람은 곧 잠잠해진다. 정신의 평화는 외부에서 찾을 수 없다. 그것은 내 안에 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반응은 당신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생각은 말보다 강력하다. 생각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명상은 마음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분이다.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다. 평화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는 잠시의 행복보다 더 귀중하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세계를 만든다. 자신을 아는 것은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네 번째로 서쪽 마을에 은은한 마음이라는 별명을 가진 리나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타인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때론 그 말에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리나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대인 관계의 소통과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단단한 벽이라는 별명의 미로라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잘 표현하는 데는 능숙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대조적인 특성 덕분에 서로를 보완해 나갔습니다. 리나는 미로에게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단한 벽처럼 타인의 말을 통과시키되 그것이 너의 내면까지 침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 라며 리나는 그녀의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반면 미로는 리나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 라며 미로는 그의 통찰력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서로의 힘을 합쳐 마을 사람들에게 소통의 중요성과 경계 설정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더욱 화목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인 관계에서의 소통과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로 다른 두 인물을 통해 그 방법과 효과를 보여줍니다. 마음의 물결을 가라앉히면 세상과의 소통도 명확해진다. 대화는 마음을 열고 이해는 관계를 깊게 한다. 내 마음의 경계를 알면 타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의 표면을 넘어 마음과 마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되 그것이 당신의 길을 방해하게 두지 마라. 소통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교환을 의미한다.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알면 타인과의 관계도 명확해진다. 누군가와 소통하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야 한다. 관계의 깊이는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지에 달려있다. 진정한 경계는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면서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세상에는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소리 잡는 벌레라는 별명을 가진 서린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미세한 소리나 변화를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특성 때문에 자주 힘들어하고 상처받기도 했지만 서린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예민함을 큰 장점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소리를 잘 캐치하고 그것을 멋진 음악으로 만드는 소리 마법사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서린은 그의 예민한 귀를 활용하여 마을의 각종 소리를 수집하고 그것을 이용해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민감함을 취미로도 활용하였습니다. 그는 자연의 소리를 따라 여행을 다니며 그것을 녹음하고 그 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서린은 그의 민감한 감각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에서 큰 장점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디테일을 캐치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서린은 예민함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의 민감함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운 음악과 예술을 선사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소리의 마법사로 추앙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민함의 장점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화적인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함 속에 큰 깊이가 있다. 창조는 민감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예술가는 세세한 것까지 민감하게 느낀다. 미세한 것들의 중첩은 위대한 것을 만든다. 심장의 민감함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끼게 한다. 민감함은 강함의 다른 이름이다. 누구보다 민감하게 느끼는 자가 참된 예술의 길을 찾는다.
세상의 작은 디테일을 주목하는 것은 큰 창조의 시작이다. 민감성은 깊은 이해와 연민을 가져온다. 미세한 물결도 결국 큰 파도를 만든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이 속편히 사는 법. 바람에 떠도는 생각의 날에 예민한 마음, 세상의 작은 파도에 흔들려. 그러나 그 깊이 속 보이지 않는 힘 찾아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뇌의 깊은 곳, 환경의 미세한 바람에 마음의 민감함이 흔들리는 이유를 찾아 지혜의 나무 아래 조언을 얻으며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포용하는 법 배우리. 스트레스의 파도를 넘어 명상과 요가로 마음의 평정을 찾아 친구와 이야기하며 경계를 그리고 대화의 기술로 마음의 문을 열리. 창의력의 불꽃, 섬세한 감정의 힘으로 직업과 취미에서 빛나는 별이 되어 예민함의 선물, 이 세상에 기여하며 속편한 마음으로 삶의 무대를 밟으리. 이렇게 세상의 모든 작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빛나는 별이 되어 예민함의 힘으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간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